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 초등학교 5학년 국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피드백 영상은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하는 데 필요한 문항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3번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읽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나눈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의견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학생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신문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개정안은 초, 중, 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교육의 목적이거나 긴급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 중, 고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찬성 측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에 찬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금지법에 찬성한다라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반대측에서는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에 반대한다라는 뜻은 곧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법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근거가 타당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경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법에 찬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법에 찬성하는 이유는 수업 중에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즉 찬성 측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부정적인 점을 근거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들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 반대 입장에서는 이 사용금지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업 중에 사용해도 돼.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라는 점을 근거로 언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경이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수업 시간에 메시지 알림 소리가 나서 집중하기 힘들었어. 자, 부정적인 점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한 것은 잘한 것 같아 라고 해서 타당하게 근거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동준이로 넘어갈게요. 하지만 법으로까지 금지한 건 너무 강압적인 느낌이라서 나는 반대야. 금지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자, 동준이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대었습니다. 맞고요. 윤우. 나도 반대 의견이야. 스마트폰이 학습에 유용한 점도 많아. 어학사전 온라인 자료 검색은 오히려 수업을 도와주고 있어. 자, 지금 스마트폰 사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정확한 적절한 근거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현서.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것 같아. 스마트폰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아침에 늦잠 잔 적도 있어. 그러면 현서는 사실은 이 사용금지법에 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래도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에 반대하려면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 중독, 늦잠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현서가 되겠네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행문을 읽고 내용을 여정, 견문, 감상으로 알맞게 구분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정, 견문, 감상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정이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견문은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직접 보거나 들었던 것.
그리고 감상은 여행을 하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제 한성 백제박물관이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지금 여행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여정에 해당합니다. 1번, 2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니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쌀쌀하지만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니 내가 두둥실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두둥실 날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감상에 들어갑니다. 니은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거고요. 자, 디귿 넘어가 볼게요. 총 3개로 전시실을 구성했고 각 전시실을 시대별로 나누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전시실이 3개고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네. 이것은 직접 이 글쓴이가 가서 보거나 들은 것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문에 해당합니다. 디귿 동그라미 칠게요. 자, 여기 쭉 넘어가서 리을 한번 볼게요. 근추고 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칠지도를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뭐뭐 한다고 한다 라는 건 내가 어디서 들은 거죠. 들은 거니까 견문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리을은 견문입니다. 자, 미음 가볼게요. 한성 백제박물관을 둘러본 뒤 암사동 유적지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일정의 과정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여정에 해당하고요. 선생님 맛있는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게 감상 아닌가요?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음의 주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둘러본 뒤에 점심을 먹었다라는 과정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읍으로 넘어가 볼게요.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도시락이 이렇게 맛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았다. 이게 조금 더 감상에 가깝겠죠? 그래서 비읍은 감상에 해당하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에 들어갈 낱말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단일어와 복합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일어와 복합어의 뜻을 다행히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단일어란 낱말을 나누었을 때 본디의 뜻이 없어져서 더는 쪼갤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낱말을 단일어라고 하고요. 복합어란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낱말이 합쳐진 낱말이긴 해요. 하지만 첫 번째 나에 해당하는 복합어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거고요. 다에서 나오는 복합어는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 먼저 복숭아. 자, 복숭아 단어를 쪼갤 수 있나요? 복숭아 이렇게 따로 쪼갤 수가 없죠. 그래서 단일어가 맞습니다. 자, 산딸기 한번 볼까요? 산딸기는 보니까 산이랑 딸기로 나눌 수가 있네요. 산에서 나는 딸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산딸기는 단일어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딸기는 복합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죠. 자, 나머지 선택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고라니, 고라니 각각 쪼개질 수 없습니다. 북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는 맞습니다. 나는 복합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울과 토마토가 합쳐진 방울토마토. 복합어가 맞겠죠? 그리고 바늘과 방석 각각 뜻이 있는 두 낱말이 합쳐진 낱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자, 다에 해당하는 단어 애벌레 한번 볼까요? 애는 이제 어린이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어요. 벌레이긴 벌레인데 어린 벌레, 그래서 애벌레. 그래서 다에 해당하는 복합어가 맞고요. 풋사과, 우리가 풋이라는 단어는 혼자 쓰일 순 없지만 어딘가에 붙어서 쓰이죠. 풋이 들어가면 덜 익었다 라는 뜻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덜 익은 사과, 풋사과. 그래서 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자, 5번 넘어가 볼게요. 햇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햇은 뜻을 더해주는 낱말이죠. 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해에 새로 났다 라는 뜻을 더해줍니다.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신선한 과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햇, 과일, 복합어, 다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나무꾼 볼까요? 자, 꾼이라는 말이 이제 나무에 더해졌는데 꾼이라는 말이 이제 있으면 뭐뭐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하는 사람.
그래서 나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복합어 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적절한 감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정선에 책만 좋아하는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책만 좋아하는 가난한 양반이 살았어요. 이 양반은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나라에 진 빚이 무려 1000석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양반이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높은 관리와 군수는 양반을 벌하려고 했지만 빚을 갚은 길이 없던 양반은 아내와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양반은 가난하고요.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일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합니다. 어떤 성격의 양반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던 중 양반의 아내는 돈은 많지만 신분이 낮아 부시당하던 동네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새로운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요, 돈은 많아요. 하지만 신분이 낮아서 무시당하고 있는 이제 동네 부자를 찾아갑니다. 부자는 양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양반의 신분을 사기로 했습니다. 양반 신분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한 군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군수가 완성한 증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 겨울에는 추위를 참아야 하고 더운 날씨에도 버선을 벗어서는 안 된다. 밥 먹을 때에도 큼직한 상투를 틀고 밥그릇을 잡아야 한다. 소도 잡아먹으면 안 되고 돈을 세거나 쌀값을 묻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굶주리더라도 구차하게 굶주린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양반이 지금 해야 하는 도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은 부자는 이렇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증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자의 말에 군수는 증서를 고쳐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줍니다. 양반은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 그들이 원망하더라도 감히 항의할 수 없다. 콜에 잿물을 붓고 수염을 잡아뜯어도 된다. 양반은 아침 저녁으로 할 일이 없으니 논에 나가서 소처럼 일하는 백성들을 구경만 하면 그만이다. 양반이 되면 굶주리더라도 일도 안 해도 되고 벼슬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두 번째 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 증서를 다 읽자마자 부자는 이건 양반이 아니라 도둑놈이나 강도와 똑같지 않소? 하면서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부자는 다시는 양반이 되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이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살펴볼까요? 작품 속 양반은 빚을 갚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지금 양반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나요? 일은 안 하고 울기만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양반이 되려던 부자는 가진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인물인가요? 아니죠. 그냥 신분을 상승하고 싶은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다. 틀렸습니다. 처음 만든 증서는 이 증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든 증서를 통해 작품 속의 모든 양반이 예의와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1번은 지금 예의와 절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4번 군수가 양반과 부자를 교묘하게 속여 증서를 2번이나 쓰게 한 것을 보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군수가 양반과 부자를 속였나요? 아니죠. 다시 써줘 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써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틀린 설명이 되고요. 군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부정적인 인물이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 볼게요. 고쳐 쓴 증서는 이 증서를 두 번째 증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증서를 읽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겉으로만 양반 행세를 할 뿐 실제로는 도덕적이지 못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다. 정답이죠. 작가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겉으로는 양반이지만 실제로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일도 안 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생활하고 있는 양반을 비판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5번의 감상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10번. 글을 쓴 목적과 글의 내용에 따라서 알맞은 매체를 사용한 학생들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글을 쓴 목적과 그 다음에 매체가 어울려야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율이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누리소통망 SNS를 이용해서 아이돌의 새로운 공연 소식을 알려주었다. 자,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SNS를 통해서 이제 공연 소식을 주고받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SNS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하율이는 맞았습니다. 시온이로 넘어갈게요. 학급 내에서 친구와 발생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에 게시했다. 자, 적절할까요?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SNS에 게시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는 올리면 안 되겠죠. 도윤이 학급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지하기 위해서 회의 결과와 주요 안건을 정리해서 학급 신문으로 공유를 하였다. 괜찮죠? 학급 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이제 학급 신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윤이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지역 축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 일정, 부스의 위치, 그리고 시간을 정리해서 동네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대요. 이런 축제 포스터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지나가다 보셨죠? 그래서 적절한 방법입니다. 인우, 친구가 많은 사람의 응원을 받고 힘을 얻도록 돕기 위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에게만 털어놓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으로 신청했다. 라디오는 적합한 매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밀을 공개적인 장소에 올리는 것은 안 되겠죠? 인우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율이, 도윤이, 청아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글을 읽는 적절한 방법을 말한 학생끼리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렇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을 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을지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위해 내용을 조사할 때는 여러 방면에 걸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조사해야 해. 자, 내용을 조사할 때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조사하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이제 구분을 하기가 어렵겠죠? 주영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건너뛰고 읽는 것이 좋아. 자, 이렇게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건너뛰기보다는 먼저 그 내용과 관련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이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책을 고를 때 책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자, 내가 관련된 지식이 있거나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책을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책을 고를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이도 동그라미. 글을 골라 읽을 때에는 관련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아. 자, 용준이도 재훈이랑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것으로 고르면 조금 더 쉽게 글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용준이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나눈 학생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먼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정시장 바로 위에는 한글 놀이터, 그리고 한글 배움터, 그리고 특별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어디 전시장에 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 놀이터, 그리고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한글 배움터는 모두 체험과 놀이를 하면서 한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흥미로웠다. 특별 전시실에서는
한글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라는 기획 아래 세종대왕의 업적과 일대기, 세종시대 한글문화, 세종정신 따위를 주제로 한 전통적인 유물과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현대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조금 까다롭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선택지 먼저 읽어볼까요? 자, 먼저 기억과 니은에는 글쓴이가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 있어. 아까 감상 앞에서 배웠죠?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한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요. 즐거웠다라는 이제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감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한번 읽어볼게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한글을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무척 뿌듯했다 라고 나오네요. 뿌듯하다라는 느낌이 드러나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윤이는 맞는 설명이고요. 글쓴이는 국립한글박물관에 한글놀이터, 한글배움터, 특별전시실을 관람했어. 자, 이 부분은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한글놀이터, 한글배움터, 특별전시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을 쓸 때에는 실제로 느낀 것보다 감동적으로 써야 좋은 글이 돼. 자, 이 글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체험한 일에 대해서 실제로 느낀 것보다 부풀려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체험한 일을 쓰면서 글,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할 때는 출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 이거는 당연한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체험한 일을 쓸 때에는 인상 깊은 내용을 중심으로 쓰되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자세히 풀어 써야 해. 맞습니다. 인상 깊은 내용 위주로 쓰되 중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겠죠?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은 크게 읽을 필요가 없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의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토의 장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의 주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두 학생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먼저 남학생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마스크가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남학생은 마스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곳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시다.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남학생이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에서만 지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여학생은 마스크를 쓰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요.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네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쓰고 난 마스크를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은 마스크를 쓰면 추운 겨울에도 얼굴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토의 주제와 관련 없는 근거를 말한다. 자, 지금 보면 토의 주제는 미세먼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하는데 얼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의 주제랑 얼굴이 따뜻하게 하는 거랑 사실 관련이 크게 없죠. 그래서 기억은 문제점이 맞습니다. 니은, 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둘 다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요. 디귿,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듯이 말한다. 지금 보니까 예의와 규칙은 잘 지키고 있어요. 이제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뭐 함부로 이야기하는 친구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리을, 상대의 의견에 장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기만 한다. 자, 이 장면이 나왔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은 어떡하냐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운데요? 라고 이제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기만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문제점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남학생의 의견 살펴볼게요. 요즘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남기지 말자 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남학생의 의견은 뭐냐면요, 급식을 남기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1번,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 자, 이건 플라스틱은 이렇게 배출하시고요. 음식물은 이렇게 배출하시고요. 자, 지금 이런 분리배출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료. 괜찮죠? 급식을 많이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근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적절하고요. 3번, 우리나라 초중고 비만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기사. 자, 지금 이 남학생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만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나타낸 보고서. 이거는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돈,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의견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겠죠? 그래서 4번의 자료는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급식 자율 배식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영양 선생님의 인터뷰. 자, 이렇게 자율 배식과 관련된 인터뷰는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급식 자율 배식에 초점을 맞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알맞게 고쳐 쓴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호응 관계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나는 수영대회에 나간다. 나간다라는 거는 미래에 나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앞에 보면 지난 여름방학이라는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간다가 아니라 나갔다 라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대회에 나가기 전 교장 선생님께서는 나를 교장실로 오라고 했다. 뭔가 좀 높임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죠? 오라고 했다는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자, 오라고. 자, 지금 오는 사람은 나죠? 나. 그 다음 오라고 한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냐면 오시라고 했다가 아니라 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나를 교장실로 오라고 하셨어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지요. 대회 날 구경 온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라는 단어가 쓰이면 전혀 뭐뭐하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고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혀 긴장이 되었다 이렇게 고쳤으면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나의 느낀 점은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색하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어가 느낀 점은,
그리고 서술어가 느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호응 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느꼈다가 되기 때문에 이 느꼈다라는 것은 이 느낀 점에 대한 알맞은 서술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느낀 점은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어를 고쳐주는 게 호응에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가는 서운의 반 학생들이 글 모음집을 만드는 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평가한 평가표이고요. 그래서 서운의 반 학생들이 모음집을 만들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 평가표로 이제 작품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그와 관련하여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의 대화를 읽고 가의 평가표에 제시된 기준과 거리가 먼 대화를 한 학생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반 글 모음집은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려는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어.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계획과 목적에 맞게 글 모음집을 만들었는가? 매우 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우의 의견은 평가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잘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도 볼 수 있게 누리집에 올린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지금 이 글 모음집을 누리집에 올렸나 봐요. 두 번째 기준 보니까 읽을 사람을 고려하여 어울리는 매체를 선정하였는가? 누리집이라는 매체를 선정을 잘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현이도 평가를 잘 하였습니다. 동아, 맞아. 만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쉽고 빠르게 완성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평가표 기준 어디를 봐도 쉽고 빠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는 틀린 평가를 하였습니다. 유리, 몇몇 친구들이 글을 제출하지 못해서 모두의 글이 실리지 못한 점은 아쉬워 라고 얘기했네요. 자, 세 번째 기준을 보면 반 친구 모두가 함께 만들었는가? 세모 이렇게 되어 있죠. 유리는 이 항목에 맞게 잘 평가를 하였습니다. 도연이, 나는 표지 꾸미기 담당이었는데 우리 반 사진을 알맞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 자, 마지막 기준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다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도연이는 표지 꾸미기 담당을 잘 했대요. 그래서 잘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기준에 맞게 잘 평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에 맞지 않는 평가를 한 학생은 3번 동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번, 21번 세트 문항인데요. 이 지문을 보니까 극본이죠. 극본이란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쓴 글을 극본이라고 합니다. 자, 극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장면을 연극으로 나타낼 때 장면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미음까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억. 등장인물이 나그네, 호랑이, 소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맡은 역할을 잘 드러내기 위해 각각 나그네, 호랑이, 소나무에 어울리는 분장을 해보자. 여러분들 연극할 때 분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나그네가 궤장문을 열어주자 호랑이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자, 지금 호랑이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면이니까 두 팔을 들어서 나그네를 겁주는 몸짓을 하는 것이 좋겠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나그네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나그네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해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디귿, 나그네의 놀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해.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볼까요? 하하하, 괴짝 속에서 한 약속을 괴짝 밖에 나와서도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그네를 호랑이가 잡아먹을 생각에 기분이 아주 들떠 있겠죠? 그래서 리을, 호랑이의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호랑이의 표정은 웃고 있어야 돼. 맞습니다. 지금 나그네를 잡아먹고 싶어서 신이 났어요. 자, 미음으로 넘어갔는데요. 한번 중간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소. 그럼 우리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보세. 호랑이, 재판을 하자는 말인가? 좋아, 해보세. 하고 이제 재판을 요청하는데요. 소나무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소나무님, 당신도 보셨으니까 사정을 아시죠? 호랑이가 옳습니까? 죄가 옳습니까? 라고 이제 소나무에게 물어봅니다. 자, 소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호랑이가 옳지.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데도 마구 꺾지를 않나, 베어버리지를 않나.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소나무는 사실 나그네,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음 읽어보겠습니다. 소나무는 호랑이와 나그네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를 가리고 있는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소나무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나무를 많이 베고 꺾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목소리보다는 찡그리며 크고 높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1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제시된 장면을 연극으로 감상하였을 때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느낌점을 적절하게 말한 학생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느낀 점을 적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돼요. 느낀 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성준, 나그네는 호랑이를 도와주고도 잡아먹히게 생겼네. 참 불쌍하다. 지금 보니까 나그네가 괴짝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 버려라, 먹힐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낀 점을 적절하게 잘 말했지만 지금 문제에서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라고 했죠. 성준이는 일상생활과 관련짓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다윤, 나 그네가 참 좋아. 오늘도 수업 마치고 그네를 타러 갈 거야. 자, 지금 나그네를 이용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느낀 점을 적절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재윤, 나그네를 맡은 친구는 연기를 참 못한다. 연습을 하긴 한 걸까? 연습 시간 동안 연습은 안 하고 떠들기만 하더니 참 한심해. 자, 지금 이 재윤이라는 학생은 느낀 점을 적절하게 말한 게 아니라 친구의 연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누리,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나를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던 친구가 생각났어. 나그네는 참 억울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그네를 보니까 괴짝문을 열어줘서 살려줬는데 호랑이가 도리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 도움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가 이야기한 경험을 들어보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장면과 통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누리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느낀 점을 적절하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친구가 나서서 도와주었는데 소나무 덕분에 호랑이로부터 잡아먹힐 위기에서 벗어난 나그네가 앞으로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궁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준이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소나무는 지금 나그네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호랑이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그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이는 장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다음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기억과 니은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매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은 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은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책은 영상 매체? 아니죠. 영상 매체는 오히려 영화가 영상 매체고요. 니은은 인쇄 매체이다. 인쇄 매체는 책이죠. 그래서 기억이 인쇄 매체입니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틀렸습니다. 2번 기억. 책과 같은 매체를 읽을 때에는 글, 그림, 사진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자, 책에는 글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사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억과 비슷한 성격의 매체로는 누리소통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있다. 자, 누리소통망과 문자메시지,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다. 인터넷 매체 자료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 매체 자료이다 라고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과 같은 매체에서,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활용하는 효과음이나 음악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므로 없어도 된다. 자, 영화에서 효과음, 음악 없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시시하고 생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5번, 니은과 같은 매체는, 영화와 같은 매체는 문자, 그림말, 사진, 동영상 따위를 모두 활용하여 서로 소통하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자, 그림말, 사진, 동영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매체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매체는 인터넷 매체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화는 서로 소통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윗글의 디귿과 관련 있는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내용을 전체를 알아야 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존경하는 인물 소개하기에 대한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작품은 언제나 다정죽집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매우 좋아해서 종종 생각날 때마다 감상합니다. 자, 내려가서 디귿부터 볼게요. 언제나 다정죽집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오래된 죽집을 지키기 위해서 부엌 도구들이 힘을 합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다정죽집의 내용 중 고양이가 부엌 도구를 앞발로 누르면 부엌 도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면서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라질 위기에 놓인 죽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엌 도구들이 힘을 합친다. 등장인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한다 라는 내용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신문기사를 살펴볼게요. 꽃집, 철물점도 무인, 우리 동네 상권 달라진다. 무인 가게가 많아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관련이 없고요. 70년간 동네 빵집을 운영해온 사장의 성공 비결,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네 장사로 번 돈,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착한 가게, 기부와는 또 관련이 없고요. 오래된 가게에 40년 만에 확 달라져 1억을 들여서 다시 꾸몄다. 자, 지금 뭐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기사인데 지금 디귿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빼곡한 빌딩 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가게에 마을 사람들이 지켰다. 여기서는 부엌 도구들이 힘을 합쳐서 지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번과 관련이 있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25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글이 굉장히 길었죠. 길이 굉장히 길었고 그 다음에 가를 활용하여 글 나의 내용을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의 내용을 활용해서 글 나의 내용을 이해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열의 이동이라는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고체는 열이 고체 물질을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액체에서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액체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액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열이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체에서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따뜻한 기체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기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열이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한다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첫 번째 줄. 조선시대에는 서울 한강가에 얼음 창고를 만들었는데 동빙고와 서빙고를 두었다. 동빙고에는 왕실의 제사에 쓰인 얼음을 보관했고 서빙고는 음식 저장용, 식용, 의료용으로 쓸 얼음을 왕실과 고급 관리들에게 공급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쵸? 쭉 더 넘어가 볼게요. 조선시대의 빙고는 정식 관청이었으며 얼음의 공급 규정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할 만큼 얼음의 공급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 여기까지 열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조선시대에는 얼음 창고가 정식 관청이었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자, 지금 3번 선택지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이 글 가에 있었던 열의 이동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설명은 맞지만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갈게요. 한겨울에 얼음을 보관했다가 쓰는 기술을 장빙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에 기온차가 커서 옛날부터 장빙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 자, 여름과 겨울에 기온차가 커서 장빙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지 1번 가볼까요? 우리나라의 장빙 기술이 크게 발달하는데 영향을 준 것은 여름과 겨울의 큰 기온차이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데요. 얘도 지금 가에 나왔던 열의 이동과는 아직은 관련이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X입니다. 장빙 기술을 활용한 석빙고는 현재 7개가 남아있는데 그 다음은 조금 생략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번은 아니고 3번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지붕은 이중구조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은 이중구조인데 바깥쪽은 열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진흙으로 안쪽은 열 전달이 잘 되는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천장은 반원형으로 기둥 5개의 장대석이 걸쳐 있고 장대석을 걸친 곳에는 밖으로 통하는 공기 구멍이 3개나 나 있다. 이 구멍은 아래쪽이 넓고 위쪽은 좁은 직사각형 기둥 모양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바깥에서 바람이 불 때 빙실 안에 공기가 잘 빠져나온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볼게요. 즉, 열로 데워진 공기와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바깥의 더운 공기가 지붕의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빙실 아래에 찬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 얼음이 적게 녹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잘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해 볼게요. 열로 데워진 공기가 어디로 빠져나간다? 지붕의 구멍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열로 데워진 공기와 바깥의 더운 공기가 지붕의 구멍으로 빠져나간다. 이거 아까 가에서 본 것 같죠? 기체에서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기체는 위로 올라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를 활용했을 때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로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아래에는 찬 공기가 남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면 경주 석빙고는 열로 데워진 공기와 출입구에서 들어온 더운 공기가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활용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4번의 선택지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볼까요? 석빙고의 얼음은 왕겨나 지프로 싸 얼음이 약간 녹을 때 주변 열도 흡수하도록 하여 오랫동안 보관했다. 자, 이 말은 여기에 있어요. 얼음을 왕겨나 지프로 싸 보관했다 라고 되어 있고 열을 흡수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이지만 열의 이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고요. 5번 경주 석빙고의 지붕에는 잔디를 심어서 열을 차단했고 배수로를 통해 녹음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했다. 자, 이 부분도 본문에 다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자, 내부 바닥에 물을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라고 돼 있고, 지붕에는 잔디를 심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 본문에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얘도 열의 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1번, 2번, 3번, 5번이 모두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열의 이동과 관련한 부분을 찾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5학년도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 5학년 국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